오늘은 저번 드럼에 이어서 프리코러스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피린으로 탐을 한번 연주해주고 리듬을 들어와줬는데요. 1절과는 다르게 2,4에 모두 사이드 스틱을 넣어주고 진행을 했는데 2마디가 지난 32마디에 바로 브레이크가 한번 나오고 바로 34마디부터 스네어로 빌드업을 해주어야 하는 구성입니다. 사실 이런 곡이 가장 드럼을 만들기가 귀찮아요. 조금 넣자니 허전하고 많이 넣자니 과하게 느껴지는 피린도 그렇고 어중간하게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느낌들이 어색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편곡했는데 먼저 32마디에서 빠지는 브레이크 느낌은 라이드 컵을 활용해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3마디 3박에 피린이 나오기 전에 하이햇 오픈을 해주고 들어오게 해서 피린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면 35마디에 바로 브레이크가 16비트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피린이 16비트로 쪼개지거나 과해지면 뒤에 가서 빌드업 할 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통 만들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체로 탐을 쓰려는 집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탐이 쭉 이어지지 않는다면 킥, 스네어, 하이햇만으로 타이밍을 잘 만들어 쓰시는 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리코러스가 나오는 부분부터 들어보면 생각보다 탐을 활용한 피린보다는 킥, 스네어, 하이햇을 활용한 피린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러스에 들어가기 한마디 전에 8비트 섹션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곡 같은 경우는 빌드업을 점점 그리고 34마디 이후부터 갑자기 해야 돼서 코러스가 들어가기 2마디 전인 36마디에 8비트 섹션을 넣어주었습니다. 37마디에 브레이크도 한 번 더 있어서 코러스 한마디 전에 피린이 나오기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편곡의 구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코러스 전마디에 8비트 섹션을 넣는다던가 탐을 굳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곡에 맞는 피린에는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간단한 피린이라도 상황에 맞춰서 잘 만들어 보세요. 스네어가 나왔을 때부터 코러스가 들어갈 때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코러스에 들어갈 때도 특별히 피린을 많이 넣어주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한 빌드업 때문입니다. 앞에서부터 허전하다는 이유로 피린을 많이 넣기 시작하면 뒤에서 쓸 수 있는 빌드업이 없어질 수 있어요. 코러스에 들어온 뒤부턴 킥과 스네어 고스트로 16비트 느낌을 내주었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은근히 심벌을 자주 연주해준다는 겁니다. 발라드 곡을 정말 많이 연구해봤는데 의외로 스플래시나 차이나 같은 심벌이 자주 쓰입니다. 물론 곡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2절 코러스를 만들 때 넣어보는 것도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마디엔) 앞에서 쓴 8비트 섹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 피린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피린은 발라드 피린을 연구해보시거나 제가 만들어둔 피린을 참고해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잘 만드시면 되는데요. 8비트 섹션 같은 경우엔 킥, 스네어, 플로어 탐 조합이나 킥, 하이햇, 플로어 탐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든 느낌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 일렉기타 솔로와 브릿지 때부터 라이드로 연주하기 때문에 피린이 들어갈 때부터 하이햇을 페달로 밟는 연주를 넣어주었습니다. 크게 들리는 건 아니어도 하이햇 페달을 밟는 건 연주자들이 대체로 하는 습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발로 박자를 세면서 연주하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페달이 열렸다 닫히고 또는 일부러 페달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라이드 연주할 때는 꼭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 뒤론 빌드업이 아직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렉 기타가 솔로할 것을 생각해 리듬만 잘 연주해 주었고 브릿지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필인을 넣어 보컬이 들어오기 좋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브릿지 때는 이 곡의 테마 중 하나인 브레이크를 넣어주었고 8비트 섹션도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브레이크 후엔 리듬을 더 쪼갠 16비트 라이드로 잔망을 좀 부려봤고요. 8비트 섹션 후엔 유견음을 넣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다른 악기들도 이 타이밍엔 같이 유견음을 연주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어떤 악기는 하고 어떤 악기는 안 하고 이래버리면 굉장히 느낌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저냥 넘어가기 딱 좋은 포인트라 유견음을 넣을 땐 꼭 신경 써서 다른 악기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코러스는 심벌을 자주 연주해줍니다. 지금 만들어 둔 것보다 많이 넣을까 고민 중이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정도로 심벌을 넣어두었고요. 57마디의 반음 하행 진행도 필인을 넣기보단 심벌로 채우는 게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가 나오는 타이밍은 1절이나 2절 후렴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모두 16비트로 당겨두었는데 마지막엔 3박에 마무리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6비트 느낌을 내긴 했지만 3박에 끝나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우트로는 라이드만 살짝 연주해서 마무리해 주었고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렛을 만들어 두었는데 말렛은 정확하겐 드럼스틱의 솜 같은 재질의 어떤 것을 감싸둔 드럼스틱입니다. 편하게 표현할 땐 말렛 밀어주세요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BFD3에서의 말렛 표현은 노트를 여러 번 연주하면 되는데 가상악기에 따라 꾹 누르고 있으면 말렛이 연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렛은 느낌에 따라 잘 넣으시면 그만이지만 오케스트라 기반인 말렛이 많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스트라 말렛은 무조건 넣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말렛의 느낌이 꽤나 다르기 때문에 발라드 곡의 분위기나 오케스트라 기반이 아닌 이상 말렛을 쓰실 때 곡의 느낌에 맞게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렛은 몇 파트만 나눠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아노는 어느 정도 하시고 드럼은 아예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피아노가 정교하지 못해서 드럼을 어떻게 해도 어울리게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럼은 곡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어디까지나 화성이 없는 리듬 악기입니다. 모든 악기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곡의 완성도가 올라가듯이 혹시나 피아노 연주를 하실 줄 알더라도 드럼이 어색하다면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피아노를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곡의 편곡을 받았을 때 피아노가 어색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악기이지만 피아노는 화성과 리듬 그리고 포인트 라인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악기이기에 발라드에선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더 많지만 드럼 영상이기에 여기까지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레슨 문의는 영상 설명란에 오픈 카톡방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